제일부 백만대군 앞에 촛불, 장강에 휘몰아치는 멸망의 그림자, 폭풍전야 장강을 휘덮은 조조의 함성.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서기 208년의 겨울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물줄기, 장강은 차가운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냉기보다 더 서늘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북쪽 지평선을 가득 메운 조조의 군대였습니다. 당시 조조는 원소를 격파하고 북방을 완전히 평정한 뒤 거칠 것 없는 기세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자그마치 백만대군이라 불리는 압도적인 병력이 있었습니다. 말이 백만이지 그들이 행진할 때 일으키는 먼지는 하늘을 가렸고, 그들이 강가에서 말을 먹이면 강물이 줄어든다는 말이 도일 정도였습니다. 조조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강남의 옥토를 지키고 있는 송권의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천하 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는 것. 장강 두간에 주둔한 조조군의 막사에서 뿜어져 나오는 횃불은 밤이 되면 마치 지상의 별들이 내려앉은 듯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그 횃불의 바다를 건너다보는 오나라 병사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공포를 넘어선 절망이었습니다. 작은 나라 5의 비명 싸울 것인가, 무릎 꿇을 것인가. 오나라의 수도 건업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문관들은 앞다투어 항복을 주장했습니다. 조조는 황제의 명을 받던 승상입니다. 그를 거역하는 것은 반역이며 백만대군을 상대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살고 싶다는 비겁함보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합리적인 절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늪에서 홀로 칼자루를 움켜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나라의 대도독 주유였습니다. 주유는 젊고 아름다웠으며 지략이 뛰어났지만 그 역시 인간이기에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나라가 가진 병력은 고작 3만에서 5만, 조조의 군대와 비교하면 20분의 1도 안 되는 초라한 숫자였습니다. 주유는 밤마다 강가를 거닐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겐 장강이라는 천함의 요새가 있고 수군의 숙련도만큼은 우리가 앞선다. 하지만 저 압도적인 숫자의 폭력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전공법으로는 승산이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오직 하나, 화공뿐이다. 불꽃을 꿈꾸는 노장, 황제의 등장. 주유의 고뇌가 깊어가던 어느 날 밤 한 노장이 그의 막사를 찾아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눈빛만큼은 청년처럼 형형한 자 오나라의 3대를 모셔온 충신 황제였습니다. 황제는 주유를 바라보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도독 조조의 배들은 북방 사람들의 멀미를 막기 위해 서로 쇠사슬로 묶여 있어.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요. 불을 치를 수만 있다면 백만대군을 수중고원으로 만들 수 있어. 주유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장군, 저도 합니다. 하지만 조조가 누굽니까? 난세의 가론입니다. 의심이 병인 사람입니다. 우리 배가 불을 싣고 다가가기도 전에 화전 세례를 받고 침몰할 것입니다. 조조의 품 안으로 불씨를 들고 들어갈 미끼가 없단 말입니다. 이때 황제의 얼굴에 비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미끼가 되겠소. 조조의 의심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진실된 고통뿐이요. 내 몸을 찢고 살을 깎아 조조의 눈을 멀게 하겠소. 고육지책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전략. 여러분, 여기서 고육지책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단순히 상대를 속이는 괴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고기 육, 즉 내 몸의 고기를 괴롭혀서 내는 계책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더구나 예순이 넘은 노장이 백만대군 앞에서 자기 나라의 사령관에게 매질을 당하고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길을 차차한다? 이것은 연기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조조 같은 여우를 속이기 위해서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 피가 필요했습니다. 주유와 황제는 장강의 거센 바람 소리를 배경으로 은밀한 약속을 맺습니다. 장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장군의 명예와 신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황제는 대답했습니다. 오나라의 사직을 지킬 수 있다면 이 늙은 몸뚱이가 지식해지는 것쯤이야 무엇이 아깝겠소. 도독 부디 망설이지 말고 나를 치시오. 제2부 피로 쓴 연극 주유의 채찍과 황제의 비명. 굴령장 아래 차가운 살기. 안개 흰 장강의 아침. 오나라 군영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전 장병이 연병장에 집결하라는 도독 주유의 엄명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수만 명의 병사는 영문도 모른 채 대열을 맞추었지만 한산 위에 선 주유의 얼굴은 평소의 우아한 기품은 온데간데 없고 서늘한 살기마저 느껴졌습니다. 주유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조의 100만 대군이 코앞에 있다. 우리는 사직생의 각오로 싸워야 한다. 누구든 항복을 입에 담는 자는 군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때 대열의 앞쪽에 서 있던 노장 황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으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죠. 대도독 더 젊은 혈기만 믿고 현실을 보지 못하는구려. 3만으로 100만을 어찌 상대한단 말이오? 백성들을 토탄에 빠뜨리지 말고 차라리 조조에게 항복하여 사직을 보존하는 것이 현명한 서사 아니겠소? 군영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나라의 3대를 모신 최고 원로 황제가 그것도 전 군사들 앞에서 대도독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항명이었고 군기를 흔드는 중재였습니다. 주유의 분노 그리고 저 노장의 목을 쳐라. 주유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호통쳤습니다. 황제, 내가 오나라의 은혜를 입은 몸으로 감히 군심을 어지럽히느냐. 내 놈은 조조의 첩자가 분명하구나. 여봐라, 저 늙은 놈을 당장 끌어내어 목을 차라. 샤종은 경악했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나라의 대들보 같은 노장을 단칼에 죽이려 하다니요. 정보, 노숙 등 수많은 장수와 참모들이 주유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독, 황제 장군은 선대부터 나라를 지켜온 분입니다. 한 번의 시련으로 목을 베는 것은 가혹합니다. 제 발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유는 칼을 뽑아 들 기세로 날뛰었습니다. 군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 누구든 막는 자는 함께 처벌하겠다. 하지만 계속되는 장수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주유는 마지못해 칼을 거두며 비정한 대안을 내놓습니다. 좋다. 죽음은 면해주마. 하지만 군 기강을 위해 저자의 등에 곤장 100대를 차라. 한 대라도 가볍게 치는 자가 있다면 그놈의 목을 치겠다. 찢겨나가는 살점, 참혹한 고통의 현장. 예순이 넘은 황제의 갑옷이 벗겨졌습니다. 하얀 속옷마저 찢겨나가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노장의 등이 드러났습니다. 굵직한 몽둥이가 공기를 가르며 휘둘러졌습니다. 첫 번째 매가 가해지는 순간 황제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대, 20대, 매질이 거듭될수록 황제의 등은 푸른 멍을 넘어 빗물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0대를 넘어설 무렵 이미 황제의 등은 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울깨졌습니다. 살점이 튀고 선혈이 낭자하여 연병장 바닥을 적셨습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세상에 어찌 저런 가혹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주유는 그 참혹한 광경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주유의 손은 소매 속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살을 치는 것은 곧 주유 자신의 심장을 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밤새 맺었던 그 눈물겨운 약속, 고육지책이 비명과 피로 완성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곤장 100대를 다 채우지 못하고 80여 대가 되었을 때 황제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주유는 차갑게 뱉었습니다. 저자를 옥에 가두어라. 항복을 원하는 자의 끝이 어떠한지 모두가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조조의 의심을 녹인 피의 증거.
이 사건은 즉시 장강을 건너 조조의 진영으로 퍼졌습니다. 조조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황제가 보낸 수왕서신을 받았을 때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유와 황제가 나를 속이려 드는구나. 하지만 조조가 심어둔 첩자들은 똑같이 보고했습니다. 황제가 전 장병 앞에서 모진배를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의 등은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갔고 주유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조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계략이라 한들 60 노인의 등을 저렇게 박살낼 수는 없다. 저것은 진짜다. 인간이라면 저런 고통을 겪고 충성을 바칠 리 없다. 조조의 천재적인 의심은 역설적으로 황제의 진짜 피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조조는 마침내 황제의 항복을 믿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살을 깎아적의 의심을 마비시킨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기만전술이 성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타는 장강, 고통의 조각이 일궈낸 붉은 기적. 결전의 전야, 동남풍이 불어오다. 서기 208년 11월 20일 밤, 장강의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북서풍이 몰아치던 겨울의 한복판에서 기적처럼 따뜻하고 습한 동남풍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제갈량이 하늘의 피로 얻어낸 바람이자 주유와 황제가 그토록 기다려온 승리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오나라 진영의 구석 상처 입은 노구로 간신히 몸을 일으킨 황제가 강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등은 여전히 붕대로 감겨 있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찢어지는 듯한 통찰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의 등에 새겨진 그 참혹한 상처들이 100만 대군을 불살을 거대한 불씨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황제는 10여 척의 배를 준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조에게 바칠 보물과 식량이 가득 실린 투항선이었으나 배 내부에는 마른 척과 갈대 그리고 인화성이 강한 기름인 고유와 황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배의 겉면은 검은 천으로 덮어 안의 내용물을 철저히 숨겼죠. 이것은 배가 아니라 물 위를 달리는 거대한 화약고였습니다. 조조의 환호 그리고 눈먼 거인의 최후. 같은 시각 장강 부간의 조조는 승리의 토취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황제의 투항선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조조는 장수들과 함께 누각에 올라 껄껄 웃었습니다. 보라, 오나라의 대들보라는 황제가 저기 오고 있다. 주유 그 애송이에게 매를 맞고 견디다 못해 결국 나에게 무릎을 꿇는구나. 고통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법이지. 조조는 황제의 등에 새겨진 상처를 진실의 증거로 맹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함선들을 쇠사슬로 묶어 거대한 성처럼 만들어 두었습니다. 북방 병사들이 물 위에서도 땅 위처럼 걷게 하겠다는 치밀한 계획이었으나 그것은 동시에 불길이 붙었을 때 단 한 척도 빠져나갈 수 없는 죽음에 터지기도 했습니다. 황제의 배들이 조조의 선단에 20리 안팎으로 접근했을 때 황제는 나직하게 명령했습니다. 점군, 돛을 높이 올리고 속력을 높여라. 바람을 타라. 동남풍을 가득 머금은 배들은 화살처럼 조조의 함대를 향해 쏘아졌습니다. 장강을 수놓은 피의 불꽃 적벽의 완성. 불을 붙여라. 황제의 외침과 동시에 10여 척의 투항선에서 일제히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배는 순식간에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어 물 위를 날아갔습니다. 조조군은 그제야 비명을 지르며 당황했습니다. 항복하는 배가 아니다. 불이다. 불꽃이 몰려온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름을 가득 머금은 황제의 불배들은 조조의 거대 전함들에 그대로 처박혔습니다. 쇠사슬로 묶여있던 조조의 전함들은 도망칠 틈도 없이 차례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동남풍은 그 불꽃을 조조의 진영 깊숙한 곳까지 배달했습니다. 장강의 밤하늘은 태양보다 더 붉게 타올랐습니다. 100만 대군이 머물던 배 위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병사들은 물로 뛰어들었으나
장강의 차가운 물은 그들을 살려주지 않았고 배 위에 남은 자들은 거센 불길에 채가 되어갔습니다. 황제는 그 불길의 한복판에서 배의 키를 놓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그의 등에 난 상처를 다시 지지는 듯한 고통을 주었으나 그는 웃었습니다. 이 불꽃이야말로 자신의 고통이 만들어낸 가장 화려한 예술이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가치 뼈를 깎아 일궈낸 기적. 여러분, 적벽의 불길은 단순히 기름과 짚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황제의 살점과 주유의 인내,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견뎌낸 고통의 결정체였습니다. 100만 대군이라는 압도적인 숫자의 폭력 앞에서 작은 오나라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적보다 더 아픈 고통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조조는 100만 대군을 가졌으나 황제 한 명의 진심 어린 고통을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조조는 보이는 숫자에 집중했으나 황제는 보이지 않는 진심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육지책이 역사에 남긴 위대한 반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숫자와 싸웁니다. 거대 기업의 자본력, 상대방의 압도적인 스펙,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시장의 상황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기꺼이 감수한 고통과 희생이 있다면 그것은 조조의 100만 대군조차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동남풍을 불러올 것입니다. 제4부 현대판 고육지책 당신의 살은 무엇입니까? 고통의 경제학, 왜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적벽의 불길이 꺼진 지 180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육지책이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전략이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본성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가성비의 시대입니다. 적게 노력하고 많이 얻는 것이 미덕인 시대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세상은 너무나 영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말, 리스크를 지지 않는 약속, 희생 없는 혁신을 믿지 않습니다. 조조가 황제의 투항을 믿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가 진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현대 비즈니스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 판을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당신의 소중한 무언가를 재단 위에 올려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혹은 당신의 자존심이든 말입니다. 대가 없는 승리는 사기거나 운일 뿐 결코 지속 가능한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의 고육지책, 신뢰라는 이름의 권장. 비즈니스 세계에서 고육지책은 자기 파괴를 통한 신뢰 구축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업이 제품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대신 수천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전량 리콜을 결정했다면 그것이 바로 현대판 고육지책입니다. 당장의 이익사를 스스로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함으로써 고객의 무한한 신뢰표를 얻어내는 것이죠.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단점을 솔직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의심을 해소하는 전략. 우리 제품은 비싸지만 그만큼의 가치를 합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며 저가 경쟁을 포기하는 뚝심. 이것들 모두가 자신의 불리함을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는 고육지책의 변형입니다. 조조 같은 까다로운 시장을 설득하려면 당신의 손실이 담긴 진실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고육지책, 자존심이라는 살을 깎는 용기. 우리는 관계 속에서 늘 상처받지 않으려 방어막을 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방어막이 소중한 사람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하죠. 사랑하는 연인과 혹은 오래된 친구와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100% 잘못한 것이 아닐지라도 관계의 회복을 위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미안해, 내가 부족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자존심이라는 살을 깎아 평화라는 뼈를 지켜내는 숭고한 결단입니다. 황제가 주유에게 매를 맞은 것은 주유가 미워서가 아니라
오나라를 사랑해서였습니다. 당신이 먼저 사과하고 희생하는 건 역시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를 더 간절히 지키고 싶어 하는 강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고통을 먼저 감수하는 사람이 결국 관계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자기 혁신의 고육지책, 나태한 자아와의 결별, 가장 위대한 고육지책은 외부가 아닌 나 자신을 향할 때 일어납니다. 지금의 안락함, 오늘 밤의 달콤한 휴식, 내일로 미루고 싶은 게으름, 이것들은 우리 영혼의 살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살들을 깎아내지 않고서는 성장의 뼈를 세울 수 없습니다. 관계가 조조를 속이기 위해 자신의 틈을 내어주었듯 우리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편안함을 제물로 삼아야 합니다. 새벽잠을 포기하고 운동화를 신는 고통, 친구들의 부름을 거절하고 책상 앞에 앉는 외로움, 이 모든 작은 고통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바꿀 적벽의 불꽃이 됩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팔을 깎는 아픔이 수반될 때 비로소 인간은 진화합니다.